예,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볼 내용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학과를 소개하는 거고요. 즉 이제 경제학과에 어떤 교수님들이 계신지, 그리고 이제 특히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현황 같은 것들이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재학생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재학생 통계는 조사를 못해서 신편입생, 올해 신편입생 현황만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학과의 또 하나의 큰 축이 이제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죠. 당연히 그 학생 여러분들 특히 지역대학 학생회에 오늘 또 대표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역대학 학생회하고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만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이제 그 일정도 같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뒤에 학생회장님들은 마무리 시간에 인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학사 안내 부분입니다. 우리 학교의 좀 특성들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졸업 요건이 구성되어 있고, 특히 이제 경제학 처음 들으시는 분들일 테니까 이제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수업을 들으면 좋을지, 그리고 간단한 이제 공부하는 전략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이제 당연히 온라인으로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와 학과 홈페이지에서 좀 중요한 것들 이제 확인할 거고요. 또 그 중에서도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강의 보시는 거가 중요해서 강의 보기에 대한 안내를 따로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고요. 질의응답은 제가 녹화를 일단은 다 하겠습니다만 이 내용까지 유튜브로 공개할지는 그건 좀 추후에 좀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별도의 질의응답에 대한 문서는 학과 홈페이지나 뭐 다른 방법 등을 통해서 공시를 할 테니까요. 예, 만약에 녹화로 공개가 안 되었다라면 그 문서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과가 어떤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 이제 교수님들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과에는 현재 6분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한 분은 이제 작년에 퇴임을 하셨습니다. 명예 교수님이시고 또 한 분은 이제 새로 오실 예정이시고 그래서 한 분씩 차례대로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상수 교수님부터 안내를 좀,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김상수 교수님은 여기 이제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통계 2에 증권 투자, 뭐, 그리고 그 국제금융, 재테크와 금융투자, 화폐금융. 그러니까 딱 들으시는 순간 아시겠죠? 제일 관심 많으실 영역 중에 하나인 이제 금융 분야에 대한 강의를 맡고 계십니다. 김상수 교수님, 예, 준비되시면 바로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모습 잘 보이시나요? 제 목소리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경제학과 김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송대 특히 경제학과에 입학을 결정하고 이렇게 학생으로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주변에서 이제 방송대 입학하시면 어, 입학에 대한 축하를 많이 받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뭐 자랑스럽게 방송대 입학했다 이런 말씀들 잘 못하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방송대의 가장 큰 장점은 졸업할 때 정말 많은 축하를 받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방송대 졸업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 과정이 지난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염두에 두시고 4년간 내지 뭐 3년, 2년간 여러분 학창 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이제 금융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1학년 2학기에 재테크와 금융투자라고 하는 과목이 열려 있습니다. 이 과목은 이제 금융학을 배우는데 입문의 과정으로 내지 뭐 교양 수준의 과목으로 제가 전공으로 열어놨고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에 화폐금융론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에 증권투자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화폐금융론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화폐 시장이라고 불려지는 시장인데 이 화폐 시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그 화폐 있지 않습니까? 법정 화폐. 그리고 이 화폐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지급하고 물건을 살 때 지급하는 것, 또 결제하는 이런 수단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법정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중앙은행, 발권력이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역할, 그리고 중앙은행 시장에서의 기능,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학년 1학기에는 증권투자론과 국제금융의 이해를 제가 담당하고 있고, 그중에 이제 증권투자론은 자금을 조달을 하게 되는 기업과 내지 정부, 이 자금 조달의 어떤 기능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이 다양한 증권, 투자의 대상이 되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다양한 증권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금융의 이해가 4학년 1학기 과목이 열려 있는데, 그 국제금융의 이해는 지금 현재는 저와 경북대에 계시는 어, 강태석 교수님이 같이 담당하고 있고, 이후에 이 과목을 이제 운영하는 과정들은 저희가 고민해서 더 좋은 과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이제 금융 관련된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어서 실제 금융에 관련된 이런 과정들 1학년부터 시작해서 4학년 때까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와 같이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 3월에 당장 수업이 열리게 되면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뵙고, 또 저는 이제 가능하면 출석 수업이라고 해서 중간 과정들, 이런 과정들에 각 지역 대학에 가능하면 나가서 여러분들이 대면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해서 보는 이런 기회들 이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입학과 그리고 이후에 이 학창 생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산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그다음에 박강호 교수님 학과에 계시고요. 박강호 교수님은 금융시장론하고 기초 고급 거시경제론 담당하고 계시고요. 저희 과목을 들으면 이제 뭐가 전문이실지가 바로 드러나는데요. 박강호 교수님 이제 거시경제의 핵심 분야들을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박강호 교수님, 예, 준비되시면 바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소개받은 박강호 교수라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하여튼 여러분들 어, 국내 유일의 원격 국립대학에 그중에서도 국내 유일의 원격 경제학과 그리고 국내 최대의 경제학과에 입학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어, 국내 유일의 원격 국립대학은 뭐 이미 방송대밖에 없으니까 아실 것이고 국내 유일의 원격 경제학과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경제학과라는 이름으로 경제학, 순수 학문으로서 경제학을 배울 수 있는, 어, 그, 사이버 대학을 다 포함해서 원격 경제학과는 우리 학교에 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최대 경제학과라는 거는 재학생 수가 최대 경제학과 중에.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일과 최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제 우리 경제학과인데,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내 유일의 원격 경제학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순수 학문으로서 경제와 경제학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쓰임새가 많아요. 우리 학교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 학교를 이제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학과는 물론이고, 경영학과나 무역학과나 무슨 통상학과나 관련된 대학원, 국내 대학원으로 진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의 대학원에 유학을, 어, 이제 어플라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그래서 추천서를 뭐 국내 대학이든 해외 대학이든 뭐 여러 분 이제 써드려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건 경제학과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우리 학교에 바로 입학을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 나와봐야 요즘에는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런 거 개발자 그런 거 해도 취직도 안 된다는데. 예. 제 생각에는 빨리 자기 길을 찾아가지고 우리 학교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학을 해서 역시 이제 그분들도 자기의 이제 그 진로를 찾아가지고 뭐 유학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대학원으로 국내 대학원 진학한다든지 그런 하나의 다리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향한 다리로서 우리 경제학과를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건 이제 순수 학문에 관련된 것이고, 어,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경제학과는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너무 현실과 좀 실생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경영학과나 이런 데가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주식 투자 많이 하실 텐데, 미장에 투자를 해야 되나, 국장에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두저두 다 팔고 금은을 사야 되나, 막 이런 걸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고민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환율이죠, 환율. 환율입니다. 요즘에 이제 가장 좀 거시 경제 지표들 중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지금 뭔가 되게 민감한 그런 게 환율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냐 그러니까 뭐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또 한국은행 총재는 또 우리 서학 개미들한테 너무 외국 주식을 너무 많이 사서 그렇다고 그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작년 후반기부터 계속 이 환율이 오른 나라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미국한테 뜯어먹힌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국한테 또 너무 저자세로 나가가지고 지금 뭐 그러니까 매년 한 200억 달러씩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3,500억 달러를 10년 동안 우리가 투자를 이제 뭐 말이 좋아 투자지 뜯기는 건데. 예.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 5,500억 달러를. 예. 그래서 하여튼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꼭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재테크 펀드를 통해서 재테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여러분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환율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환율이 변하면은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러면 달러화가 추세적으로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 우리 학교 경제학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제 그중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거시경제학에서는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순수학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진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어디 대학원에 진학하신다든지 아니 유학을 가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거 아니 순수학문과 상관없이 나는 실제로 뭐 내가 투자하는데 재테크 하는데 좀 필요하다. 이런 분들한테 많은 기회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앞으로 한 뭐 3년이나 4년 있다가 졸업하실 때, 우리 대학에 경제학과 입학하기를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졸업을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고요. 앞으로 여러분 거시경제학 시간이나 아니면 1학기 때 금융시장론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강원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경제학과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무엇을 얻어갈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저희 커리어 등을 어떻게 더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식으로서 뭘 더 늘려나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안내를 해주셨고요. 이제 저희가 공부하시다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박강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계속, 저희 어렵지만, 예, 경제학과 공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채팅창에 이제, 주식과 금융의 깊이 있는 학문은, 예, 경제학과인 거죠. 예, 오타라고 바로 정정해 주셨고요. 어, 저는 이제 서양 경제사하고, 그 다음에 경제 분석의 역사, 그래서 역사 과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혁신의 경제학,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플랫폼 경제라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하고 기술 관련 분야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제 수업에서 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역사나 기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면 이제 저의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 이춘기 교수님께서는 이제 고금미시하고 성장과 복지의 경제학 그리고 환경 경제학을 강의하고 계시고요. 이춘기 교수님, 예, 준비되시면 그냥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금 학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목 중에 한 가지가 빠졌어요. 기업 경제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우리 이남영 학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제작된 기업 경제학이 또 3학년 과목에 개설되어 있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제가 강의하는 과목들은 고급 미시 경제학, 그리고 성장과 복지의 경제학, 기업 경제학, 환경 경제학. 크게 보면 응용 미시 경제학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 강의실에서 그리고 줌 수업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장소라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공부하고 의견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좀 전에 세 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처음 입학하신 경제학과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자리이기 때문에 제 소개는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강의실에서 이렇게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이춘기 교수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예, 기업 경제학, 심지어 저도 이제 교재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 누락을 했네요. 예. 어, 그리고 저희 이제 남상욱 박사님, 정확히는 사실은 저희 3월 1일에 임용 예정이시고 저희 몇 가지 아주 뭐 사소한 행정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래도 명색이 공무원인지라 이런 것들은 조금 정확히 해야 되는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서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제가 회사 경험이 없어서 이제 승진 예정자는 승진 예정의 직급으로 저희가 불러야 되는 건지 현직으로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현재는 이제 남상욱 박사님 이제 조만간 저희 학과의 이제 교수님이 되실 남상욱 박사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맡고 계시진 않으시고 사실 오늘이 저희 학과에서의 공식적인 행사에 뭐라고요? 비공식적인 첫 데뷔 인사 자리시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큰 박수로 조금 많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상욱 교수님, 예,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남상욱입니다. 처음으로 예, 이렇게 비공식 자리인 위치에서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첫 번째 그 학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신입생분들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OT를 제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 공식적인 문서들을 제가 바로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어서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많이 배워가면서 지금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 박사 받고 7년 동안 정부와 같이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많은 경험과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모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수업을 마치게 될지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맡게 되는 수업을 중심으로 항상 대면 많이 참석해서 많이 만나뵐 수 있는 기회 참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방통대 일원으로서 좋은 역할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남상욱 교수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저도 이제 약간 참석을 요청드릴 때도 이제 본인도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기분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이제 해주셨는데 바쁜 시간에도 예,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계속 저희 노영규 교수님은 이제 명예 교수님이시고 작년 여름에 이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는 모시진 않았고요. 현재는 이제 부동산하고 도시경제학, 공공경제학 과목들을 이제 담당을 해주셨는데, 이제 신인 교수 오시면서 약간 커리큘럼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조금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이제 그런 과목들을 유지하는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좀 논의를 하고, 이후에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간단하게 지금 1학기 기준 신입생 현황들을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이제 입학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래도 결국은 인구 분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이 190명으로 가장 많기는 하고요. 지역별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64명, 그 다음이고, 그리고 그다음 인천이 36명, 그리고 대전, 충남도 29명에서 약 30명 정도 이렇게 있고요. 제주도, 충청북도가 조금 적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연차별로 좀 변동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비율에서는
아주 큰 변화는 아직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대략 현재 450명 정도가 이제 정시 모집 기준으로 입학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저희가 등록을 하는 건 실제 이제 등록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등록금을 내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학생보다는 등록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추가 모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가 모집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텐데, 추가 모집이 끝나서 그건 정리를 제가 아직 못해서 예, 추가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건 더 늘어나는 거겠죠. 그렇지만 대략적인 이제 지역별 분포는 크게 변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학년별 좀 차이인데요. 저희가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3학년 이상의 편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60% 정도 이상이 넘어가는 절반 이상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히 3학년 편입하신 분들은 조금 뒤에 학사 안내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연령대를 보면 연령대는 저희가 뭐 40대 미만이 235명으로 52%로 가장 많기는 한데요. 근데 40대라고 하더라도 사실 20대 있고 30대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눠서 보면 저희가 사실 5개 연령 구간이 되겠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5개 연령 구간이 대략 뭐 20% 안팎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 정도 모습을 보입니다. 예. 60세 이상 조금 적긴 하세요. 10%대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모든 연령대가 고르게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성별 분포도 저도 약간 조금 놀랐는데,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경제학은 이제 남초라고 그러죠. 예, 남학생이 많은 학과였는데, 저희 올해 신입생을 보니까 55%하고 45%로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 대학도 유사한 지금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성별도 꽤 이제 동등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0대 이상은 여성분들이 조금 뭐 4명 정도긴 하지만 오히려 역전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 지역대학 좀 학생의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대는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지원하실 때도 본인의 이제 소속 지역을 적으셨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13개의 지역대학이 있고요. 그 지역대학에 에서 각각의 학생회와 또 스터디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회나 스터디든 이제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하실 때 이제 교수님들은 강의를 전문화해서 이제 책임지시는 거고 이제 학교 생활에서 여러모로 이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도 이제 학교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일 텐데 혼자 이제 공부하고 그러는 것이 외롭고 힘들 때 같이 이제 동료들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또 이제 참 본인이 놓친 것들을 좀 채워 나갈 수 있고 또 투자 스터디나 이런 거 같이들도 많이 하세요. 예, 그런 다양한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서 학생 임원분의 개인 연락처는 여기 공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요 관련된 연락처들은 홈페이지 안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어서 이제 그걸 통해서 확인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검색 같은 것들을 저희 포털에서 기능들을 쓰시면은 이제 거기서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학생회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지를 조금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선배들로부터 저희 시험 준비하는 방법, 과제물 작성의 팁이나 뭐 출석 수업 같은 그런 현실적 도움들, 그리고 동기부여들,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셔서 본인에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후에 내년에 뭐 그 또 이후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기 위해서 일단 오프라인으로도, 오늘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합니다만, 오프라인으로도 오리엔테이션을 전국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지역대학별로 제가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경남, 뭐 광주, 전남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이 소속 지역대학별로 오리엔테이션 참석하시면 되고, 어, 전북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이제 오리엔테이션 다녀왔습니다. 전북은 어제 했고, 지금 저희가 다음 주는 설 연휴잖아요. 그래서 설 명절 잘 지내시고, 2월 21일부터 다시 또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하고 광주, 전남, 부산, 21일은 죄송합니다. 대전, 충남 이렇게 있고요. 서울도 21일에 있습니다. 한 4개 지역 정도, 3개 지역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교수님들이 시간 되시는 대로 뭐 각각 이제 나갈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물리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 동시
한 지역에 동시에 갈 수는 없고요. 예, 좀 나눠서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이제 입학생 수도 적고 그러면서 학생회 구성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오프라인의 네, 이런 오리엔테이션은 진행을 못 합니다. 뭐 다른 지역들도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울산도 사실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혹시 이제 좀 같이 공부할 사람들 찾는다 그러시면 이제 학과로 좀 연락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이제 줌으로 온라인 또 수업을 할 텐데요. 뒤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때 또 이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기회들을 직접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28일에는 경남하고 대구, 경북, 인천에서 있고 또 3월 1일에 이제 부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되시면 저희 이제 얼굴을 직접 대면할 기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긴 해서요. 시간 되시면은 요 날짜들 참고하셔서 이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학사 안내를 저희 드릴 건데요. 학사 안내가 사실 오늘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좀 신경을 써서 들으시면 좋겠고, 어, 저희 뭐 결론부터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린다라면, 일반적인 대학화보다는 저희가 조금 일정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순부터 이제 수강 신청 등록 진행하고 형성평가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시작합니다. 어, 뭐 이름들을 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게 학생들 친화적이지 않게 좀 저희가 많이 정하는 편인데 형성평가라고 들으면 이게 뭔가 싶죠? 예, 저도 이게 뭔가 싶은데 저희 이제 이름보다 그 내용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형성평가는 동영상 강의 시청하시는 겁니다. 예, 동영상 강의를 시청을 하면 20점의 점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냥 정해진 기준 12개 과목이 강조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15개 기준으로 강의를 구성을 하는데 15것 중에 12개를 들으면 이제 출석을 다 한 것처럼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점을 다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라도 빠지면 그냥 0점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놓치지 말고 20점을 다 이제 받기 위해서는 12개를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월 16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죠. 설 연휴 시작부터 시작인데, 어, 그냥 제가 여기 강하게 썼습니다만, 무조건 2월 16일부터 보기 시작하십시오. 예, 2월 16일부터 시청을 시작하셔야, 그래야 이제 한 학기를 쭉 진행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보통 학교처럼 3월 1일부터 내가 강의를 듣겠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시간 될 때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오픈되는 시점부터 바로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3월부터 5월까지는 출석 수업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한 학기에 6과목 정도를 들으실 수 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인 3과목 정도의 출석 수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실제 이제 학교에 나오셔서 수업을 듣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좀 학생 수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 지금 줌으로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처럼 줌으로 온라인으로 출석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온라인으로라도 얼굴을 보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정말 직접 대면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지역 대학을 바꿔서라도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이제 오셔서 수업을 듣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요. 그건 이제 보통 시간이 허락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출석 수업은 사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중간평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수업을 하면 중간평가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중간고사라고 많이 부르는 시험들이나 아니면 어떤 평가 방식을 치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중간고사는 시험 방식이 없고 그냥 중간평가는 출석 수업에 참석을 하고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내는 어떤 뭐 과제물이든 뭐 퀴즈든 뭐를 하라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중간 평가인 셈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이제 출석 수업이 아닌 과목들은 이제 과제물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과제물은 보통 2월 말쯤에 이제 공지가 나갈 거고요. 그래서 과제물을 제출을 하시는 과목들은 따로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물 과목이냐, 뭐 출석 수업 과목이냐는 과목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에 따라서 좀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 과제물은 이제 보통 4월쯤 내셔야 됩니다. 4월 중순쯤에 내시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6월에 저희가 기말 시험, 6월 첫째 주 정도, 뭐 그때까지 기말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기말 시험은 이제 이건 나오셔야 돼요. 예, 뭐 이름은 공식적으로는 출석 온라인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예, 온라인이면 보통 집에서 뭐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진 않고요. 이건 반드시 학교로 나오셔서 학교에서
이제 지급되는 태블릿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온라인으로 태블릿으로 전송이 돼서 태블릿에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제 출석 시험입니다. 무조건 나오셔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과제물인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 학과는 몇 개 없는데, 예, 기말에 시험을 안 보고 과제물인 과목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본인 과목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각 얘기들을 조금 자세하게 좀 들어가면은요. 저희, 뭐, 여러 가지 우리 학교에 입학했을 때 목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학위를 주는 기관으로서 또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하나의 목표가 있으면 계속 그거에 매진을 하게 되죠. 예, 그걸 이제 저희 졸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저희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과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졸업 학점만 잘 이수를 하면 그 조건만 갖추면 졸업이 됩니다. 다른 학과의 경우에는 졸업 논문이나 졸업 학력 평가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냥 수업 잘 들으시면 됩니다. 수업 잘 들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저희 이제 과목 이수에 관해서는 학점과 평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학점은 뭐냐면 운전면허 시험 보실 때 운전면허 면허증 따잖아요. 그럼 저 솔직히 이제 필기 시험 턱걸이로 합격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 필기 시험 점수가 몇 점인지 아무도 안 물어보죠. 그냥 저는 운전면허가 있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점은 이 과목을 이수했다, 과목을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면허를 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과목에 대해 인정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점수는 평점이라고 부르는 건 얼마나 좋은 점수로 시험을 잘 봐서 좋은 점수로 잘 통과했냐를 묻는 거죠. 그건 이제 평점입니다. 그 두 개는 다르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절대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평가 기준을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학점 이수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학점 이수를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오시면은 그러면 졸업하시기 위해서 총 130학점을 다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보통 한 과목에 3학점입니다. 한 과목에 3학점이기 때문에 대략 한 44개 정도의 과목을 들어야지 4년 동안 이거 이제 8학기죠. 4년 8학기니까 나눠 보시면은 그러면 한 학기에 대략 5개에서 6개 사이 들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4년 내에 이제 졸업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3학년 편입의 경우는 그거의 절반이라고 다 생각하시면 돼요. 절반으로 나눠서 67학점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23과목 정도 되고요. 이걸 이제 4개학기, 뭐 2년 동안 이제 마치는 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는 더 오래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예, 뭐 10년이 지나도 계속 학교에 남아 있으실 수 있고, 본인의 이제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그건 조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제 꼭 필요해서, 빨리 필요해서 뭐 2년 만에 아니면 4년 만에 맞춰야겠다. 이제 그러신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서 여유 있게 뭐 10개 학기, 뭐 5개 학기를 다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졸업하시는 비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교 생활 하시면서 본인이 조금 조절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저희 채팅창 제가 보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그때그때 드리고, 아닌 것들은 제가 모아서 나중에 답을 드릴게요. 지금 졸업률을 물어보셨는데요. 졸업률은 저희가 통계들을 구체적으로 학과 졸업률은 제가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대략 한 60%에서 70%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편차들은 연도마다 있는 편이거든요. 다음에 예. 그러면 이제 130학점 뭐 44과목, 이제 뭐 3학년 편입생의 경우는 67학점 23과목을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냥 아무거나 다 들으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어서, 저 이제 경제학과잖아요. 경제학과를 들으셨으니까, 경제학과의 전공 과목들을 꼭 들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신입생의 경우는 17과목이어서 51학점을, 이건 최소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18과목, 뭐 20과목, 30과목 들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17과목을 못 채우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요만큼은 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1학년 신입의 경우는 17개다 생각하시면 되고, 3학년 편입은 이제 13개 과목입니다. 39학점이고요. 이제 신입생하고 편입생, 1학년 신입생과 3학년 편입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1학년 신입생은 반드시 교양 과목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8개의 교양 과목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교양, 전공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는 바로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졸업이수 학점은 이건 그냥 형식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졸업대가 되어 가시면 그때그때 조금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요 확인하는 방법은 나중에 파일 받으셔서 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양하고 전공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좀 다른 학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교양 과목은 학교 본부 전체에서 교양 과목으로 지정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교양입니다. 예. 이를테면은 지금 이제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글쓰기가 교양 과목으로 지정되는 글쓰기를 우리 학과는 이제 들으시는 걸 권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표준적인 저희가 커리큘럼을 짰는데, 근데 이제 나는 글쓰기를 충분히 잘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과목 들으셔도 돼요. 예, 다른 과목 들으셔도 되는데, 다만 교양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과목을 이수해야지만 교양 학점을 취득한 게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희는 이제 기초 경제학을 다 배우니까 저희 학과에서 지정하지 않았는 표준 커리큘럼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제 경제학의 이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건 경제학 개론이거든요. 저희 뒤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기초 거시하고 기초 미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경제학의 이해도 교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으로 들으셔서 교양 학점으로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양 과목이 이수하기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조금 이렇게 들어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것들은 찾아 들으시면 좋고요. 다음에 이제 전공 과목은요. 전공 과목은 이제 경제학과에서 우리 학과에서 전공 과목으로 지정한 그것들만이 전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초미시경제론 같은 경우는 우리 학과 당연히 이건 기초이기도 하고 이제 전공으로 지정돼 있어서 전공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이제 17학점 이제 그런 데다 포함이 된 17개 과목 이제 그런 데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이를테면 경영학과의 물류관리 과목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에서는 전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전공으로 경영학과는 지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물류관리는 경제학 전공하고 관련성이 없다라고 해서 전공으로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양도 아니고 전공도 아닌 거죠. 이제 이런 경우들은 다 일반 선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몇 개 과목은 경영학과에서 개설된 거기도 하고 아니면 뭐 무역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입니다만 전공으로 인정하는 이제 그런 과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경제학과에서 인정한 과목들만이 전공으로 분류된다. 학과 과목 중에선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1학기하고 2학기 이제 전체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의 이제 표준적인 커리큘럼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린 이제 그런 사안이고 아마 지금 신편입생 경우는 다 이 기준으로 수강 신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 이제 학과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건 오늘 그러면 이제 과목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뭘 들어야 될까라고 해보면은 이제 학과에서 크게 네 가지의 분류를 나눴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이제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초 미시, 기초 거시, 다음 고급 미시, 고급 거시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 관심 있으실 게 금융과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목들 딱 보시면 저희 뭐 재테크와 금융투자, 뭐 금융시장론, 뭐 화폐금융론 뭐 국제금융위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 이런 식으로 딱 그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 이제 그 과목들을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저희 이제 공공이라고 저희가 묶은 이제 복지, 환경, 노동 쪽의 과목들이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키워드들을 잘 이제 보고 수업을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저희가 산업으로 묶은 뭐 기업 경제학이나 이제 뭐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이런 과목들이 또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분야들이고요. 그래서 대략 저희 이제 아까 앞에서 보면은 졸업할 때 반드시 들어야 되는 전공의 과목의 숫자가 있었잖아요. 그럼 3학년 편입생의 경우는 13개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 1학년 신입생의 경우는 17개를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요 금융 및 부동산 대개 모으면 한 6개 정도, 뭐 공공도 한 6개 정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한 2개 정도 들으면 된다. 뭐 하나 정도 그러니까 요런 코스를 이제 하나 정도 구성된 걸 들으면 된다. 뭐 2개 정도 구성된 걸 들으면 된다. 이제 그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보다 사실 오늘 가장 기억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기초 미시와 고급 미시, 그 다음에 기초 거시 이 세 개의 과목은 반드시 꼭 들으시라는 겁니다. 1학년으로 입학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저희 수강 신청에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3학년으로 편입하신 경우인데요. 3학년 편입의 경우는 이게 저희가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안내 드리겠습니다만 수강 신청 정정이 저희 가능합니다. 이후에
적어도 3번의 기회가 더 있을 텐데요. 그 3번의 기회에서 수강 신청을 반드시 바꾸셔서 반드시 1학기에 기초 미시와 고급 미시를 들으시고요. 다음에 2학기, 돌아오는 2학기에 기초 거시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기초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경제학은 이게 저희가 토대를 쌓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안 듣고 바로 전공 과목들을 들으시면 정말 이게 뭐지? 뭐 이러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과목 3개는 꼭 들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른 건 잊어버리셔도, 예, 요거는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각 과목별로 뭐 제가 잠깐 앞에서 이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이제 평가 과정에 대한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가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형성평가 동영상 강의 시청하는 게 있고, 이게 20점입니다. 그다음에 중간평가가 있고, 기말평가가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이제 15개 강의 중에 12개 이상만 들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드시 이제 다 들어야지만 20점을 받고, 안 그러면 0점이 되는 구조니까, 예, 꼭 수업을 다 들으시고요. 다음에 이제 중간평가는 평가 방식에 따라서 2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출석 수업이어서 3시간 동안 저희가 실시간으로 합니다. 실시간인데,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고요. 그 외의 지역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학과가 아니라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약간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직접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가능하면 저희가 학생 수가 적더라도 오프라인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학교 본부하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들이 남아서 제가 자신 있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중간평가의 방식이 출석 수업인데, 이 출석 수업은 직접 나오는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 게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온라인 줌으로 듣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건 내가 어느 지역 대학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보통은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이 이제 대면으로 열린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는 중간 과제물, 과제물이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하라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상세하게 안내를 하실 겁니다. 이제 보통 저희 2월 말쯤에 공고가 나갈 거고요. 그래서 중간 과제물을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말 평가는 저희가 출석 온라인 시험이어서 이제 소속 지역 대학에 가서 배부된 태블릿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과목당 25분에 객관식 25문항의 시험을 봅니다. 한 문제당 2분, 한 문제당 2점이에요. 2점. 예. 그래서 25문제에 22점씩 해서 50점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기말과제물인 과목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계산기 반입이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것들 물어보셨는데, 그건 이제 과목마다 다릅니다. 교수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지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일률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아서요.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목들이 다 마찬가지여서 그건 수강하시는 과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과목의 공지사항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기초미시, 고급미시를 같이 들어야 되는 얘기는 많이 하시는 질문이어서 제가 뒤에 말씀드릴 겁니다. 이 평가 유형들은 저희 뭐 학과 홈페이지나 포털 홈페이지에 매 학기 공지사항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수시로 좀 확인을 하셔서 이런 평가 방식들을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학생이 아니어서 어플리케이션 못 보는데, 마이케이노요 그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이제 본인이 수강하는 과목의 중간평가 방식과 기말평가 방식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보면 과제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중간평가 방식이 과제물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은 비대면은 이제 저긴 거죠. 줌으로 보는 거죠. 대면은 저희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체 시험은 이건 뭐냐면 저희가 그 출석 수업에 날짜가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이때 참석을 못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체 시험으로도 중간 평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간 평가든 기말 평가든 대체라기보다 그러니까 정해진 거를 못 했을 때 보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다 생업이 있으시고 딱 정해진 그 일정 안에 정해진 날짜에 이런 평가를 못 치를 가능성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한 번 정도의 기회는 다 드리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가능하면 안 하셨으면 하는 거고, 저희 정해진 기본적인 원칙대로 그냥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출석 수업은 신청하시고 출석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고, 가능하면 대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과목에서 별도로 또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대면 수업 예정인데 수업을 빼먹으셨으면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소속을 잠깐 바꾸셔서 그 지역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오프라인 수업 출석을 못 하셨으면 온라인으로 혹시 다른 지역에 개설이 될 때 그때 온라인으로 다른 지역에서 들으시는 방법이 있고요. 해당 강의는 이건 유튜브나 이런 식으로 녹화돼서 제공하진 않습니다. 예, 이건 그때 그냥 저희 실시간 일회성 강의들이거든요. 예,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역대학을 바꾸면서 출석 수업을 듣고 아니면 출석 수업을 할 건지 뭐 과제물을 할 건지 어느 게 더 좋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보다 미리 경험하신 선배 학우님들, 선배 학생들하고 얘기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떤 교수님은 스타일이 이렇다, 뭐 본인과 맞는다, 안 맞는다 이런 것도 저희는 모르죠. 저희는 그냥 공급자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비자, 수요자 입장인 그런 학생들과의 관계, 뭐 학생과 커뮤니티 스터디 등에서 이제 그런 정보들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평점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얼마나 잘 점수를 받았냐 뭐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저희가 60점만 넘어가면 그러면 학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뭐 72점만 받으면 운전면허 필기 시험 통과하는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냥 성적은 묻지 않고 그냥 난 통과했다 뭐 이런 게 되는데 이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당연히 이제 아까의 저희 형성평가, 중간과제, 기말평가의 점수를 잘 받아야 이제 좋은 성적으로 통과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를테면 저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60점이 기준이에요. 60점만 넘어가면 통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상평가 20점이니까 나 수업 하나도 동영상 하나도 안 보고 중간평가하고 기말평가만 다 잘 치러서 30점, 50점이면 이거 다 맞으면 80점이네. 그럼 60점을 넘어가니까 난 통과하겠네라는 계획은 저희가 야심차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예, 수업을 전혀 안 들은 상태에서 50점 만점을 받으리라는 거는 거의 그건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그려놓은 것처럼 형성평가에서 20점으로 수업 다 충실히 잘 들으시고 중간에 출석 수업을 나가시거나 과제물을 충실히 잘 작성을 하셔서 그리고 기말에 시험을 잘 보시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단계별로 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뭐 학문의 왕도가 없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리를 굴려봤을 때의 최적의 어떤 해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이제 학과에서 권하는 것들도 저희도 이게 많은 것들이 경험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중간 평가가 제일 사실 어려워요. 중간에 이 출석 수업과 중간 과제물 여기까지 하시면은 1학기에 여기까지 하시면 기말까지 대부분 보십니다. 기말 평가까지 하실 수 있고 기말 평가까지 하고 나면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략의 루틴이 생기실 거잖아요. 그럼 쭉 이어져서 졸업이 가능합니다. 뭐 4학기, 5학기, 6학기만일 수 있지만 졸업이 가능해집니다. 저희 확률적으로도 보면 중간 평가까지 해서 한 30%가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학교를 안 다니셔요. 이 30%가. 그렇지만 그 이야기는 반대로 뭐냐? 1학기의 첫 학기의 중간 평가, 출석 수업이나 과제물을 넘어가고 나면 그 70%는 졸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허들 여기를 잘 넘으시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선 저희 2월부터 시작하는 강의부터 보면서 천천히 수업들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1학년, 3학년 다 수강 신청에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정이 되어 있는 과목들은 1학년은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1학년 신생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중요한 건 3학년 편입생들이 기초 미시, 고급 미시로 이제 수강 과목을 바꾸시는 겁니다. 수강 과목 변경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가능하고, 저희 요 방- 수강 과목 변경 방법은 뭐 자세한 사항은 요 자료를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저희 모바일 학사 정보 마이캔을 들어가시면 거기 이제 수강 신청에 들어가고 클릭을 하시면서 삭제하고 과목 추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은 저희 파일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저희가 지정 교과목은 변경이 가능하니 수강 신청은 언제든 바꾸실 수 있다. 그리고 뭐 특히 중요한 거는 2, 3학년 편입생은 1학기에 기초미지, 고급미시, 그다음에 2학기에는 기초거시,
가능하면 고급 거시까지 꼭 들으시라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1학년의 경우는 이게 순서대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공 과목 같은 경우도, 나는 금융이 듣고 싶은데, 그럼 듣고 싶은 거 먼저 하세요. 예. 그럼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하기 싫은 거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이제 본인이 어떤 성격인지 본인이 판단하셔서, 학과는 뭐 이게 그냥 표준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권고를 드린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3학년 편입생인데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 추천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초미시하고 고급미시 먼저 선택하고 나면 저희가 2개 내지 4개 정도의 과목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요 2개 내지 4개 중에 관심 가시는 저희 아까 영역 나눠준 게 있었죠. 뭐 금융부동산, 그다음에 산업 쪽 그리고 뭐 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제 생각이 공공, 예, 공공 이렇게 해가지고 각 분야 중에서 관심이 가는 것들을 이제 들으시면 좋고 이건 또 서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공공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내용이 유사하니까 그럼 유사한 건 묶어서 듣는 게 그게 조금 효율적이긴 하더라고요. 강의 내용들이 계속 겹치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조금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각 이제 분류해서 하나씩 골라서 듣는 방법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본인이 제일 관심 많으셨던 분야들부터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좀 안내를 드리고 싶은 거는 6개가 저희 기본으로 편성이 됩니다. 6개의 과목이. 근데 6개의 과목을 다 채우실 필요는 또 없어요. 그냥 뭐 4개를 하셔도 돼요. 전 4개 정도가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으로. 4개보다 더 줄어들면은 좀 부담이 덜해서 그러나 역시 이술이 좀 떨어집니다. 4개가 넘어가야 좀 진행을 잘 하세요, 학기 생활을. 그래서 4개 정도를 들어보시면서 한번 본인이 어느 스타일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는지 감을 잡으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6개로 최대한으로 다 채워놓고, 해봤더니 안 되더라 하면 조금 줄이시거나, 6개 해봤는데, 괜찮겠네?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3학년으로 편입했는데 1학년 과목 들으시는 건,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반대로도 가능하고요. 그건 제가 뒤에 또 다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저희 지금 오늘 제일 기억하셔야 되는 건 수강 신청 바꾸시라는 건데, 그게 지금 2월 20일부터 가능할 겁니다. 2월 20일부터 가능하고, 25일에 한 번 또부터 가능하고요. 다음에 3월 초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있습니다. 3월 초 일정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건 이제 학과 홈페이지나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될 거여서요. 그때 일정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3번의 기회가 더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제 그 내용들을, 그 일자를 좀 기록을 잘 해두셨다가, 놓치지 말고, 어, 수강 신청을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끝나고 나면 이제 기본 하셨으면 좋은 게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이제 온라인 전산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지니까 홈페이지 아이디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메일 신청하시고, 그리고 모바일에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받으셔서 저희 일종의 인프라를 까는 거죠. 네, 기본적인 거 갖춰두시고, 그다음에 이런 안내 사항들이 계속해서 이제 홈페이지 통해서 공지가 나갈 겁니다. 개개인에게도 나갑니다만,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어떤 정보들이 올라오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예, 그렇게 뭐 오랜 시간 들으실 필요도 없고, 저희 뭐 유튜브 쇼츠나 뭐 틱톡 이런 거 보실 시간에 이런 것들 잠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 일정 한번 쭉 체크를 하셔서 저희 뒤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과에서 만들어 놓은 대략인 연간 일정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어떤 일들이 있구나. 그럼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을 조금 세워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학교가 이제 한 학기만 하고 나면 졸업까지는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한 학기의 그 루틴이 있으면 이게 계속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구조여서 그래서 처음에 그 루틴을 익히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지만 첫 루틴을 익히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저희 오리엔테이션 이후에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도움을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받으실 수 있는 게 저희 오리엔테이션에서 또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일정 지역별로 확인하셔서 열린다고 한다라면 가능하면 참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채팅창으로도 질문들 많이 주셨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루틴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많이들 질문하셨던 거 모아서 좀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3학년인데 1학년 과목 들을 수 있냐? 아무 문제 없습니다. 3학년으로 들으셔서도 1, 2, 4학년 과목 다 들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1학년으로 들으셔도 2, 3, 4학년 과목 다 듣는 건 제한은, 형식적인, 제도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본인의 이제 뭐
일정에 따라서 출석 수업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거나 아니면 과제물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조정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고 이건 개인별로 다 다른 거죠. 다음에 이제 학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1, 2, 3, 4학년 순서대로 학교를 다니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쉬운 것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 구조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표준적으로 설계한 이제 요거 순서는 가급적이면 1학년은 좀 지켜주시는 게 그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1학년으로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뭐 본인이 경제학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아니면 기존에 경제학과 관련된 학과나 이런 것들을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 이제 본인마다 개인마다 틀리시니까 뭐 바로 전공 과목부터 들으시는 것도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초미시와 고급미시로 저희가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이름이 조금 여긴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기초보다 어려워서 고급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편의상 두 개로 나눴고, 되게 분량이 많습니다. 미시에서 다루는 분량이 많아서 내용이 조금 뭐 연결은 돼 있지만 약간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기초 미시는 뭐 소비자 생산자, 그다음에 이 둘이 만나는 시장에 대한 것 가지고 고급 미시는 그럼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떤 일들이 사회적으로 벌어지는지에 대한 뭐 시장 구조, 정보, 법 경쟁 뭐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다소 다른 주제들이기 때문에 기초 미시하고 고급 미시는 반드시 두 개를 다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동시에 들으셔도 됩니다. 예, 동시에 들으셔도 돼서 그리고 이 토대가 있어야 저희 뒤에 또 산업과 관련된 과목들 그리고 기술과 관련된 과목들을 듣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은 꼭 1학기에는 다 같이 들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다음에 기초 거시하고 고급 거시는 박광호 교수님 항상 말씀은 기초 거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이건 모두가 학과 교수님들 다 이구동성 말씀하는 건데 기초 거시는 반드시 들으셔야 되고 다음에 고급 거시는 조금 심화해서 더 배우겠다. 그리고 거시 해봤더니 좀 재밌다. 이제 그런 경우에만 들으시라라고 이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가능하면 기초 미시, 고급 미시, 기초 거시, 고급 거시 네 개는 다 듣고 그 중에 하나 뭐 조금 뺀다 그럼 고급 거시는 한번 검토는 하시는데 근데 저희도 전 계속 이제 경제학과를 다녔으니까 그냥 다 들으십시오. 예, 그냥 다 들으시는 걸 그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수학 중학생 이후 수포자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경제학이 사실 많이 이제 꽤 수학을 헤비하게 쓰는 편이고 특히 수리 모형과 통계가 이제 중요한 분석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의 이제 배경 지식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뭐 공학 박사부터 시작해서 그냥 고등학교 아까처럼 이제 중학생 이후 수포자인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이제 들어오시는 거여서 저희가 수학에 집중되어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알프레드 마셜이라는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수리적인 분석을 하고 그 분석한 종이 저희 문제 풀었을 거잖아요. 그걸 태워버리고 이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야기 뭐냐? 경제학이 곧 수학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현상에 대한 우리가 분석 능력 또는 이제 경제학적 사고 방식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거를 얼마나 잘 만들어가느냐가 학부 과정에서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과목부터 차근차근 학습해 나가시면 저희 학과의 커리큘럼은 소위 말하는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키우는데 이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수학을 하시면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막 말로 하는 개념보다는 수리적 개념으로 섰을 때 좀 더 명료하게 와닿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수학이 꼭 필수는 아닌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혼자 하시면서 그리고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론에 기반해서 이제 강의가 구성되다 보니 사실 관심 있는 건 현실 경제이실 거잖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출석 수업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현실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만 그래도 좀 부족하신 게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뭐 튜터나 아니면 학생의 또 스터디나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 모임 등을 통해서 정보도 더 얻고 자극을 받고 같이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1학년, 3학년 이제 학교 첫 들어왔을 때 좀 정착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튜터 지도가 있습니다. 그 튜터 지도는 이제 기초미시, 고급미시, 경제통계, 이해, 공공경제학 요 네 개 과목 중에 하나만이라도 신청을 하셨으면 그러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아까 계속 말씀드리면 기초미시, 고급미시는 다 들으시는 거니까 튜터 지도를 받으실 수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서 튜터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 경제학과는 사실 튜터를 그렇게 잘 활용 안 하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튜터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 예, 온라인으로 짧은 시간에 그래도 최대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했고요. 이 외에도 지금 뭐 질문 주시는 것들처럼 뭐 교재에 관한 거 어떻게 해야 되냐, 휴학이나 복학, 뭐 장학금, 상세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이제 대학 생활 길라잡이라는 저희 학교에서 나온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우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대학 생활이라는 데 이제 클릭하셔서 보시면 대학생활 길라잡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시간 나실 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원격 대학의 이해란 수업도 이제 들으시면은 조금 더 이건 반드시 듣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일학점이 되게 졸업하실 때 말 기묘하실 겁니다. 예. 그 과목들을 그 과목도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학교 홈페이지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공지사항 보시는 겁니다. 공지사항은 좀 틈틈이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제 그첫 화면에 우측에 보면 공지사항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뭐 시험과 성적, 뭐 기타 뭐 장학금이나 이런 일정에 관한 해야 될 안내들이 제가 해야 될 학생으로서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들이 상세하게 올라오니까요. 이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이제 경제학과에서는 이제 학과의 특성에 맞는 학과 소식들을 역시 공지사항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경제학 그냥 홈페이지 들어올 때 포털 저희 홈페이지 들어와서 한번 공지사항 보고 거기서 이제 학과도 링크 타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학과 들어오셔서 학과 공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학과 공지로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교수님들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교수님들 홈페이지에서 또 Q&A 질문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학습 정보로 들어가셔서 학습 정보의 연간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언제 무슨 일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 케이노유에서 또 학사 정보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들을 또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튜터와 도서관에 관한 내용들은 저희 이제 다니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나 더 이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주부터 형성평가가 동영상 강의 시청, 뭐 출석 이게 이제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를 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유노 캠퍼스라는 걸 타고 들어가서 이제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홈페이지 이름이나 어떻게 할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학교 홈페이지 포털로 들어와서 이제 수강 신청이나 이런 수강과 관련된 이제 이름 옆에, 이름 바로 옆에 중요한 화면들이 뜰 겁니다. 여기에 보통 이제 과목들이 나올 거거든요. 과목을 클릭하시면 강의를 들으러 가실 수 있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 되고, 저희 2월 1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 기간 동안 15개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다 보세요. 12개만 봐도 20점 받는다고는 했습니다만, 시험 보고 이러시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험이 그냥 전범이거든요. 경제학과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동영상 강의도 빠짐없이 그냥 다 보시는 거고, 그게 우리 두 번째 걸음이죠. 첫 번째 걸음은 수강 신청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이제 강의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강의 자료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 동영상 강의에서 사용하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이나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나 다른 교수님들 이제 연습 문제나 이런 것들 다 저 강의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중요한 내용들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입학을 환영하고요. 저희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또 새롭게 신학기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